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뉴스통신 TV 시사대담의 이도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역시 자유한국당 구로울 당협위원장이신 강효식 박사님을 모시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친일청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그 3.1절 기념 행사에서도 대통령께서 친일청산에 대한 말씀을 언급한 이후에 이 친일청산에 대한 내용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교조하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주관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네. 먼저 앞서서 지난번 그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빨갱이 발언, 이 빨갱이는 친일 잔재다. 이걸 없애야 된다. 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친일 잔재 청산의 모두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지난번에 5.18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 발언에 관해서도 망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상 규명에 관한 말도 찾지도 못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감히 어떻게 적폐 세력이 그런 그 촛불 세력이 이런 말을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시각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전교조는 아시겠지만 바로 민노총 산하의 교원 노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 노조법을 보호를 받지 않는 법의 노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좌편향 이념적인 친북 종북적인 그런 성향을 여러 군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각종 뭐 정치 현장에 관해서도 앞서서 나타나고 특히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뭐 기여를 한 그런 조직 중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데서 주관하는 것이 좀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인데 민족문제연구소는 재하 사학자인 그 임종국 씨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친일 잔재 청산을 목적으로 한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 이 단체에서는 최근 2009년도에 친일 인명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 인원이 약 한 4,700여 명 되는데 바로 이것이 과연 객관적인 기준이 있느냐 선정 기준이 자의적인 거 아니냐 이런 데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자의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친일 인명 사전에 나온 사람을 가지고 전교조와 함께 예를 들어서 음악가 이런 작곡 작사가들이 지은 교과를 없애자 하는 네. 그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친일 작사 작곡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교과를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남일보에서는 이러한 친일 교과 문제를 집중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 전남일보에서 약 한 40여일 동안 계속해서 올 초부터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아마 이제 거기에서 나온 조사 결과 약 광주 지역의 17개 학교가 네. 17개 학교가 예. 이제 그 친일 교과를 부르고 있다 해서 그중 8개 학교가 네. 이번 입학식 때 교과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입학식 때 교과를 안 부르면 언제 부릅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참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광주 제1고 명무고등학교 아닙니까? 네. 광주 제1고가 이제 거의 내년이면 100년이 됩니다. 근데 그 교과에 그 작곡을 한 분이 이응열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혹시 이응열 씨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네. 아마 노래 섬지박이 아시죠? 네, 동요. 알죠. 네. 예, 예.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바로 이 노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또 이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바로 이제 어머니 마음. 네. 이것도 이응열 작곡가가 진 이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바로 그 광주 제1고의 노래를 지었다고 해서 없애자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참 문제고 특히 이제 이응열 작곡가의 이 노래를 없애자고 한 분들이 바로 김상곤 광주 제1고등학교 총동창 회장입니다. 네. 김상곤 씨는 아시잖아요. 예, 예. 경기도 교육감도 하시고 그렇죠. 그분야말로 그 전교조 원조 아닙니까? 네. 다 이제 한 맥락이 되는 거죠. 또 거기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의 광주 지부장 네. 이런 분들과 손잡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광주 제1고 노래를
바로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으신 분, 네. 김종률 씨. 네, 예. 그분이 새롭게 개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광주 제1고 출신 네. 그 삼선의 이영일 네. 그 국회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소수 의견으로 만든 친일 인명 사전 등에 근거해서 일부에서 교가, 작곡가 이영렬 씨를 친일파로 내몰아서 교가를 재작곡해야 한다는 회개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교가를 바꾸자는 것은 회개한 행태, 즉 미친 짓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은 그런 그 교과를 새로 바꾸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그렇죠. 불렀던 노래를 없앤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아, 네. 그렇게 하니까 또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심지어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을 거론하면서 새로운 애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제 안익태 선생님은 유명한 또 음악가이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옛날에 뭐 비엔나, 또 네. 베를린,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뭐 친일 행적이라고 지어가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대의 이혜영 교수는 안익태가 일제 특수공작원 에헤라 집에 기시간 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애국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새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혜영 교수가 어떤 분인가 봤더니요.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활동했고 네. 또 한미 FTA를 반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좌편향적인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런 분들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이제 안익태 그 작곡가는 1935년에 네. 바로 애국가를 만들었죠. 예. 그리고 1940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 노래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48년 8월 15일 날 네.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때 바로 네. 공식 연주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거 바로 우리의 노래라고 다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80년 동안 우리 가슴 뜨겁게 부르는 이 노래를 없앤다는 게 정말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발상은 정말 하루빨리 이건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친일 교과나 이러한 애국가에 대한 문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또 지금 그 이어서 그 서울에 있는 그 전교조 지부에서 네. 똑같은 또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만 해도 113개 교가 네. 또 친일 그 교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가뿐만 아니라 거기 학교에 있는 교훈, 뭐 교비, 교목, 또 기념관 다 이런 것도 바꾼다는 거예요. 또 저 고려대학교 학생회에서는 또 그것도 얘기했습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도 친일이니까 뭐 도로명 인천로 이런 것도 바꾸고 네. 또 기념관 이름도 다 바꿔라. 다 뜯어고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나중에는 무슨 고려대 이름도 바꿔야 될 판이 돼서 참 걱정이고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것 중에서 프랑스 국가가 라마르세이즈 이 국가인데 그 국가가 교체 논란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계속하는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참 너무 험악한데 보면은요. 피 묻은 전쟁의 깃발을 내려라. 적들은 우리의 아내와 선량한 시민들의 목을 조르려 한다. 정말 이렇게 험악한 가사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220년 동안 불려온 이 노래는 바꿀 수가 없다. 네. 이제 이런 노래는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를 지키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정말로 50년, 60년 동안 학교에서 불렀던 자기 교가. 그러면 이제 지금은 다 나이가 많이 되셨잖아요. 그럼 목에 갔을 때 노래 부를 때 노래를 모르잖아요. 새로 바뀌면은. 네. 그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과거 학교에 대한 애정, 추억을 다 떠올리게 되는데 그걸 말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교조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추진하는 네. 그 친일 교과 그 없애기 운동은 네. 저는 중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애국가는 정말로 우리 정말 올림픽이나 각종 그 대외적인 우리 행사에서 부르는 이 애국가 영원히 대한민국이 있는 한 영원히 불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잘 좀 깨달아야 될 게 무슨 친일 잔재다 뭐 이런 것들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친북 종북 세력들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다가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파괴할 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청산보다는 앞으로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대비해야 되고 지금의 경제 문제도 해소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을 했으면 쓰겠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전교조, 민족문제연구소가 좌편향적인 단체임을 꼭 명심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사대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글로벌 뉴스통신 TV 이도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